반응공학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6장 아이소서멀 리액터 디자인의 몰라 프로레이트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을 계속 하겠고, 특히나 오늘은 unsteady state operation을 하는 경우, 그래서 CSTR에 스타트업 할 때 혹은 세미 배치 리액터 반해분식 반응기에 오퍼레이션 할 때 unsteady state, 그러니까 비정상 상태 운전을 할 때의 모델링을 한번 해볼게요. 자, CSTR에서 스타트업 할 때 unsteady state operation 하는 경우를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 우리가 CSTR을 얘기를 할 때 CSTR은 기본적으로 정상 상태 운전되는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몰 밸런스를 시키고 몰 밸런스를 배웠고 모델링식을 대해서 배웠어요. 근데 CSTR이 여러분이 뭐 이런 반응기를 운전하는 엔지니어다 이럴 때 그냥 버튼만 딱 눌러가지고 스타트업 딱 하면 바로 정상 상태를 가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A에서 B로 가는 반응이 있고 초기 농도가 CaO, 그리고 부피 유량이 V0로 들어오고 나가오는 부피 유량도 V0라고 합시다. 그래서 리퀴드 페이지 리액션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초기에 우리가 반응을 이제 시키기 전에 CaO하고 V0, Ca라는 농도를 가지는 유체를 이렇게 집어 넣을 거잖아. 그러면 이미 솔벤트로 이렇게 채워져 있는 경우도 있고 안 채워져 있는 경우는 얘네들이 부피가 이제 채워지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온도를 이 반응에서 만약에 이 반응이 온도가 예를 들어서 뭐 한 200도나 150도씨에서 진행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상온에서 150도까지 올려야 되죠. 그죠? 그리고 150도까지 올리고 얘가 이제 CaO라는 농도로 V0로 딱 들어오자마자 V0 속도로 부피량이 들어오면 V0 속도로 빠져나갈 텐데 이 나오는 CA가 정말 우리가 원하는 컨버전 몇 퍼센트, 예를 들어서 컨버전 80%라 그럴까? 80% 컨버전을 가질 때 컨버전 X는 80%라고 합시다. 그러면 CA는 초기 이 CaO에 비해서 얼마가 돼야 되죠? 0.2 CaO가 돼야 컨버전 80%가 되겠죠. 왜냐하면 전환율의 개념이라는 게 넣어준 초기의 초기의 농도분의 반응에 쓰인 농도니까 이렇게도 정의가 되잖아. 그러면 실제 B는 B는 0.8 CaO, 예를 들어서 부반응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 반응만 일어난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처음에 딱 스타트업 하자마자 여기 농도가, 여기 CA의 농도가 바로 0.2 CaO, 그래서 컨버전 80%를 나오는 게 바로 되느냐? T 이퀄 바로 제로 해서 바로 킨다고 했을 때 T 이퀄 뭐 1세크 딱 1초가 됐다고 했을 때 이렇게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초기에 얘가 농도가 100몰 퍼 리터라 그러면 80% 컨버전을 달성하려면 이 농도가 A의 농도가 얼마 돼야 되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0몰 퍼 리터가 돼야 되죠. 근데 100몰 퍼 리터가 온도 딱 150도 되고 100몰 퍼 리터가 V0 속도로 딱 들어갔을 때 바로 나오는 애들이, 혹은 여기 있는 메인 탱크 안에 있는 애들이 바로 20몰 퍼 리터가 되느냐? 안 됩니다. 이게 안 돼요. 어떻게 되느냐? 100몰 퍼 리터가 100이 90 됐다가 80 됐다가 70 됐다가 이런 식으로 쭉 가다가 20몰 퍼 리터 정상 상태에 달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CSTR이 스타트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스테디 스테이트까지 스테디 스테이트 오퍼레이션 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스테디 스테이트 오퍼레이션이 아니고 언스테디 스테이트지. 왜냐하면 지금 농도가 여기 있는 것처럼 100에서 90, 80, 70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20g몰로 20몰 퍼 리터로 가야 되니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처음에 여기 100몰 퍼 리터라는 초기 농도가 시간 변화에 따라서 90, 80, 70 그래서 정상 상태에 도달하기 전까지 정상 상태에서 우리가 원하는 농도를 이거죠. 컨버전 80%일 때. 그래서 시간 변화에 따라서 농도 변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DT, D, CA가 0이 아니죠. 그죠? 근데 정상 상태는 시간 변화에 따른 어떤 변수 변화, 정상 상태라는 거는 DT, D, something 이 something이라는 거는 농도도 될 수 있고 온도도 될 수 있고 압력도 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뭐 반응 속도도 될 수 있고. 근데 실제 농도가 시간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죠. 그래서 비정상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는 우리가 그 전환율보다는 전환율보다는 농도에 훨씬 더 관심이 더 많고 그리고 농도와 전환율을 시간에 대한 함수로 표현하는 거에 대해 예측하는 거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어요.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슬라이드에서 얘기했듯이 CSTR을 스타트업 할 때는 정상 상태 도달하기 전까지는 비정상 상태 unsteady state operation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정상 상태 도달하기 전까지 스타트업을 딱 버튼을 눌러 가지고 정상 상태 하기 전까지 그 비정상 상태 운전하는 그런 과정 동안에 CSTR을 우리가 스타트업 할 때의 CSTR을 모델링을 해 볼게요. 우선 CSTR의 가정 하나 퍼펙트 믹싱을 한다. 믹싱이 완벽하다. 그러면 이 말은 그 메인 탱크 안에 모든 변수가 동일하다는 얘기고 메인 탱크 안에 어느 지점이든 그래서 위치에 따른 메인 탱크 안에서 위치에 따른 변수는 없다는 얘기고 그래서 리액션 레이 값을 우리가 상수로 고려를 할 수 있죠. 그러면 제너럴 몰 밸런스 이퀘이션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원래 이 인풋, 아웃풋, 그리고 제너레이션, 그리고 어큐뮬레이션이 이게 0이면 뭐라 그랬죠? 정상 상태 CSTR 모델링인데 지금은 0이 아니죠. 그래서 식이 이렇게 어큐뮬레이션 텀을 그대로 그냥 써 놓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할 때는 우리가 또 고려를 해야 될 게 스타트업 할 때 컨버전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컨버전이 계속 변하잖아. 우리가 원하는 컨버전이라는 거는 정상 상태 됐을 때 얼마를 넣었을 때 얼마 컨버전 나오는 그게 중요한 거지. 이 비정상 상태일 때의 컨버전은 의미가 없어요. 특히나 비정상 상태일 때 컨버전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컨버전이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 반응기를 운전할 때 정상 상태일 때 80%다. 정상 상태일 때 60% 컨버전을 이 반응기는 그 컨버전 성능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비정상 상태일 때 컨버전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대신에 컨버전보다는 농도가 훨씬 더 농도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가 훨씬 더 유용한 변수입니다. 그래서 리퀴드 페이지 리액션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부피 유량이 동일하고 그 다음에
콘스탄트 오버플로우가 일어나겠죠. 그러면 그 리액션이 일어나는 메인 탱커에서의 리액션 미디어의 실제 부피도 동일하고, 그래서 이 식에다가 타우는 우리가 부피 유량분의 리액션 미디어의 부피, 그리고 FA는 V0 CA 이렇게 해가지고 식을 정리를 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우선 어, 이 식이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정리를 좀 해볼게요. 양변에 V0로 나눠요. V0로 나놓고 나누면 우선 원래 FA는 V0 CA니까 여기 얘는 우선 다 써볼까요? 그냥 V0 CAO 마이너스 V0 CA 플러스 RA V는 DT분의 DNA 이렇게 되고, V0로 나누면 CAO 마이너스 CA 그 다음에 플러스 V0분의 V가 되니까 타우 RA가 되고, 여기에 DT DNA의 V0분의 1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 이거를 또 타우를 쓰기 위해서 부피로 뽑아내. 그러면 V0분의 V 라지 V0예요. 이건 부피. 그리고 죄송합니다. DT DNA 나누기 V0. 그래서 이 부분이 CA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식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뭐 좌변은 이거 그대로 쓴 거고 우변은 이렇게 쓴 거죠. 자, 조금 전에 식을 한 번 더 이렇게 썼고요. 여기에 이제 반응이 퍼스트 오더 1 리버스블 리액션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리액션 레이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리액션 레이트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에 저희가 이제 이 식에다가 우선 타우를 나눠요. 타우를 나누면 이 텀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좌변 여기는 타우분의 CAO 그리고 마이너스 타우분의 CA 플러스 RA가 될 거고, 이 RA 대신 마이너스 K CA 제곱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나서 DT, DCA하고 CA하고 CA에 대해서 좌변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우변은 타워분의 CAU만 남기고 정리를 해요. 그래서 식이 이렇게 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CA에 대해서, 그 다음에 DT, DCA에 대해서 그리고 CA에 대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이 텀은 우변에 남겨놓고 빨간색 텀은 이렇게 모읍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적분을 해야 되는데, 이 적분하는 식은 여기서 이제 이 식이 이렇게 가는 거는 제가 이 캠퍼스에 따로 올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적분 인자를 써가지고 적분하는 방법이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는 조금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공간이 없어서 좀 불편해요. 이렇게 설명을 다 하기 힘드니까 제가 따로 올려 놓을게요.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t equal 0일 때 CA는 CAO고, 그래서 A의 농도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식에서 이렇게 되는 거의 이 과정은 제가 이 캠퍼스에 업로드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t가 무한대로 흘렀다. t가 충분히 시간이 많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t가 무한대라 그러면 이 부분이 t가 무한대면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무한대성이 되기 때문에 0이 돼요. 그래서 식이 이 앞쪽만 1 플러스 타우 k 이 부분만 남습니다. 이 부분만. 그리고 실제 물리적인 의미는 CSTR에서 오퍼레이션을 하는데 t가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는 얘가 정상 상태의 오퍼레이션에 도달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농도를 CAS라 그래요. 정상 상태 농도. 그래서 위에 있는 식을 이 CAS로 치환을 해서 이 녹색 부분을 CAS로 치환하면 A의 농도는 CAS 정상 상태 농도 곱하기 1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타우분의 1 플러스 타우 KT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T가 무한대로 가면 이 부분이 0이 되기 때문에 CAS가 된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 이 식이 그 CSTR 하나가 있을 때 A의 농도를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들 4장에서 CSTR 얘기할 때 4장인가 5장인가 그 5장에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테디 스테이트 조건에 가까운 A의 스테디 스테이트 CAS 농도에 가까운 농도, 예를 들어서 99%를 달성하기 위한 반응 시간을 한번 구해 볼게요. 그래서 스테디 스테이트 농도가 있다 그러면 스테디 스테이트에 거의 가까운 A의 농도가 99% 스테디 스테이트 농도에 도달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그때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이렇게 계산을 해 볼게요. 그래서 CA 대신 0.99 CAS를 집어넣어요. 아까 조금 전에 식에다가 좌변에 0.99 CAS를 넣고 식은 그대로 쓰고, 그래서 CAS 없어지고 정리를 하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타우분의 1 플러스 타우 k ts는 0.01 해가지고 이걸 ts에 대해서 풀면 ts에 대해서 로그 취해가지고 ts에 대해서 풀면 ts는 4.6 곱하기 1 플러스 타우 k분의 타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퍼스트 오더 일리버스블 리액션에서 99% 정상 상태의 99% 농도를 달성하기 위한 시간이 4.6 1 플러스 타우 k분의 타우 이렇게 돼. 자, 만약에 반응이 굉장히 느린 반응이다. 혹은 굉장히 그 타우가 작다. 타우가 작다는 얘기는 유속이 되게 빠르다는 얘기죠. 부피량이 되게 빠르다. 그래서 분모에서 타우 K가 1보다 훨씬 작아. 그러면 얘를 무시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나오죠? 4.6 타우가 돼. 4.6 타우. 4.6 타우. 반대로 타우 K가 굉장히 크다. 그럴 때는 반응 속도가 빠르거나 타우가 크다는 얘기니까, K가 크거나 타우가 크다는 얘기니까 타우 K가 1보다 훨씬 크다. 그래서 부피 유량이 느리다. 체류 시간이 길다. 그리고 반응 속도가 빠르다. 그래서 리액션이 만약에 빠른 반응 같은 경우는 이제는 이제 얘를 무시하고 타우 없어져 가지고 1 플러스 TS는 K분의 4.6 이렇게 돼요. 그래서 CSTR에서 99%를 정상 상태 99% 거의 정상 상태까지 도달하는데
체류 시간의 4.6배, 혹은 빠른 반응 같은 경우는 반응 속도분의 4.6. 이 말은 뭐냐? 적어도 아무리 느린 반응이라 그래도 체류 시간에 한 4, 5번, 체류 시간에 4.6배 정도 지나면 정상 상태 99% 농도를 달성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대부분의 퍼스트 오더 리액션 같은 경우는 정상 상태 달성하는데 한 3, 4배, 느린 반응 같은 경우는 4배 이상, 빠른 반응 같은 경우는 3배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약 체류 시간에 한 4번 정도, 스페이스 타임에 3번 정도, 4번 정도 지나면 정상 상태에 거의 도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상 상태 타오가 만약에 10분인 반응기가 있어. 그러면 적어도 한 40분 지나면 정상 상태 도달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아무리 느린 반응이지만, 아무리 느린 반응이라고 할지라도 40분 내지 50분 지나면 정상 상태에 도달한다는 얘기야. 체류 시간 10분인 반응에서. 자, unsteady state operation의 또 다른 예시, 세미 배치 리액터. 해분식 반응기는 알죠? 반해분식 반응기는 어떤 형태가 있느냐? 이런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우리가 해분식 반응기는 처음에 CaO라는 농도를 가지는 유체가 안에 들어가 있고, 이 CaO라는 A의 케미컬들이 반응을 하면서 계속 농도가 줄어들죠. 그러면 시간 변화에 따라서 농도 변화가 있는 반응이에요. 정상 상태 같은 DT, DCA가 0이 아닌 반응이죠. 그래서 실제로 해분식 반응기는 unsteady state에서 오퍼레이션이 됩니다. 흐름식 반응기 CSTR이나 PFR이나 팩트베드 리액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상 상태에 운전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배치 리액터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시간 변화에 따른 농도 변화가 있는 반응이기 때문에 실제로 unsteady state 오퍼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반해분식 반응기 세미 배치 리액터도 당연히 unsteady state 오퍼레이션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반응이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참, 반해분식 반응기는 우선 메인 탱크 안에 반응물들이 있고 B라는 또 다른 반응물이 이렇게 주입되거나 반응 도중에,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A하고 B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베이퍼라이제이션 되는 C가 생성될 때 이 반응물을 바깥쪽으로 뺄 때, 그래서 우선 해분식 반응인데 어떤 물질이 그 반응 도중에 들어가거나 빠질 때, 이런 경우가 세미 배치라는 얘기고, 이 세미 배치 리액터는 당연히 unsteady state 오퍼레이션을 한다, 비정상 상태 오퍼레이션을 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반응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A하고 B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C하고 D를 생성하는 반응이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세미 배치 리액터를 언제 쓰느냐? 여기 있는 것처럼 이 반응이 굉장히 하이리 엑소서믹, 말이 계속 꼬이네요. 하이리 엑소서믹, 그러니까 발열 반응이 굉장히 심한 경우, 그리고 사이드 리액션에 의해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반응이 막 일어날 때, 그래서 원하지 않는 반응이 일어날 때, 이럴 때 B를 이렇게 또 다른 반응물 B를 천천히 주입해야 될 때, 이럴 때 세미 배치 리액터를 써요. 우리가 멀티플 리액션, 8장에 가면 멀티플 리액션이라는 걸 배울 겁니다. 예를 들어서 A하고 B하고 반응을 해서 C를 만들고, 그리고 동일하게 A하고 B하고 만들어서 D를 만든다고 했을 때, 첫 번째 반응 같은 경우는 A가 농도가 높으면 일어나고, 두 번째 반응 같은 경우는 B 농도가
높으면 잘 일어난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지금 이런 경우 A가 메인 탱크 안에 있고,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글에 있는 것처럼 A가 메인 탱크 안에 있고 B를 한 방울 톡 떨어뜨려줘. 그러면 이 떨어뜨렸을 때 이 탱크 안에 상대적으로 A의 농도는 높고 B는 작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게 만약에 C라고 그러면 이 반응이, 첫 번째 반응이 선택적으로 일어나겠죠. 그러면 반응을 하고 나면 B는 소모돼서 없죠. 그리고 나서 또 B를 또 한 방울 딱 떨어뜨려요. 그러면 다시 조금 전에 처음에 떨어뜨린 B는 없을 테니까 이 탱크 안에는 B가 조금 있고 A가 여전히 많은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한 방울 떨어뜨리면 A가 많고 B가 또 적은 상태. 그래서 이런 경우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반응을 억제하고 원하는 반응을 선택적으로 좀 많이 일으켜야 되는 경우, 이럴 때 이런 식의 반응기를 세미 배치를 씁니다. 그리고 이런 아래쪽에 있는 반해분식 반응기를 언제 쓰느냐, 리버서블 리액션에서 예를 들어서 한 프로덕트가 베이퍼라이제이션 하는 특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리버서블 리액션이다 그러면 A 플러스 B가 반응을 해가지고 C하고 D를 만드는데 얘가 가스상에서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거야. 그러면 A하고 B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C하고 D가 이렇게 생성되겠죠. 근데 이 D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남아 있을 거고 C는 베이퍼라이제이션 돼서 이렇게 날아가겠죠. 그래서 C를 이제 컨덴서로 없애주면 어떻게 되죠? C를 없애준단 말이야. 그러면 평형이 정반응이 더 많이 가는 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평형을 여기 있는 것처럼 평형을 프로덕트 쪽으로 많이 옮겨 가지고 전환율을 높일 수 있다.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세미 배치 리액터를 쓰는 많은 이유 중에 베스트 리전 중에 하나가 셀렉티비티를 높이기 위해서, 만약에 반응이 리퀴드 페이지 멀티플 리액션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셀렉티비티를 높이기 위해서 세미 배치를 쓴다. 자, 지난 슬라이드에서 설명한 게 간단하게 나오네요. 우선 A하고 B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두 가지 프로덕트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우선 원하는 프로덕트를 D라고 생각을 하고 원하지 않는 프로덕트를 U라고 쓰자고. 그러면 A하고 B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D를 생성시키기도 하고 U를 생성시키기도 해. 그래서 경쟁 반응이긴 한데 반응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 D를 생성하는 속도는 A에 대해서는 2차, B에 대해서는 1차, U를 생성하는 반응에서는 A에 대해서 1차, B에 대해서 2차예요. 그리고 이럴 때 이제 선택도라는 게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데 순간 선택도, Instantaneous Selectivity, SDU 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SDU는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원하지 않는 반응 U에 대한 D의 선택도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는 원하지 않는 U를 생성하는 반응 속도 분의 원하는 D를 생성시키는 반응 속도, 이 속도의 리액션 레이스의 비율로 나타내요. 그래서
리액션 레이스의 비율로 나타내면 식이 이렇게 돼 가지고 A 하나 없어지고 B 하나 없어지고 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D를 많이 U에 대한 D의 선택도를 높이려면 결국 A는 선택도를 높이려면 A는 증가시키고 B는 감소시켜야 되겠죠. 자, 이럴 때 그러니까 A의 농도는 높게 B의 농도는 낮게 가져가야 돼.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경우 우리가 원하는 D를 많이 생성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세미 배치 같은 경우는 A가 이제 여기 메인 탱크 안에 이렇게 있고 B는 조금씩 천천히 피딩을 해줘요. 그러면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B가 이렇게 한 방울 딱 떨어지면 A는 상대적으로 이 메인 탱크 안에 대부분을 차지하니까 A의 농도는 높고 B는 이 딱 한 방울 떨어졌잖아. 그러므로 B의 농도는 낮고 그래서 D를 많이 생성시키겠지. 그리고 나서 반응하고 나면 B는 다시 여기 첫 번째 빨간색 지점은 없어지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여기 B를 한 방울 더 떨어뜨리면 또 다른 이런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반응을 하면 D를 우리가 원하는 프로덕트 D를 많이 생성시킬 거고 자 이럴 때 우리가 세미 배치 리액터를 모델링을 해 봅시다. 자 우선 세미 배치 리액터 모델링 우선 리액션이 세미 배치 리액터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B는 콘스탄트 몰라 피드 레이쇼로 공급을 해준다고 얘기를 합시다. 그리고 반응은 엘리멘터리 리퀴드 페이지 리액션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엘리멘터리 리퀴드 페이지 리액션이 세미 배치 리액터에서 일어나고 B는 일정한 속도로 공급된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래서 A에 대해서 몰 밸런스를 세볼까? 우선 화학 반응식이 이렇게 돼 있고 우선 A, B, C에 대해서 다 몰 밸런스식을 세워야 돼. 그러면 A에 대해서 몰 밸런스식 우선 세워보면 A는 처음에 탱크 안에 여기 안에만 있잖아. 그지? 그러면 인풋 없고 아웃풋 없고 제너레이션 되는 거는 A에 생성되는 속도 곱하기 부피인데 이제 이 부피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죠. 그죠? 왜냐하면 B가 이 B라는 애가 V0 속도로 CBO의 농도로 이렇게 공급이 되잖아. 그러면 얘는 예를 들어서 리터 퍼 미닛 뭐 1리터 퍼 미닛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1분이 지나면 이 리액션 미디어에 1리터가 더 증가되어 있겠죠. 그죠? 2분이 지나면 2리터가 증가되어 있을 거고 그러면 이 리액션 미디어가 처음에는 파란색으로 표현할까? 처음에는 이만큼 있지만 실제로 이 수위가 반응물 수위가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증가되겠죠. 이렇게 계속. 그래서 이 부피가 이제는 시간에 따른 함수입니다. 자, 그래서 고려를 해야 될 게 반응기가 꽉 찰 때까지 이 부피라는 거는 여기서 부피라는 거는 볼륨 오버 리액팅 다시 쓸게요. 리액팅 미디어 리액팅 믹스처
이렇게. 그래서 반응기가 가득 찰 때까지 볼륨이라는 거는 이제 볼륨이라는 거는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시간에 대한 함수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RAV는 DT, DNA고 여기서 이제 얘 부피도 부피도 그 변수죠, 변수. 시간에 따른 변수야. 그러면 이 NA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지? NA는 몰수라는 거는 우선 농도는 볼륨분의 몰수죠. 그러면 C는 V분의 N인데 N은 C 곱하기 V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NA 대신 DCAV를 V로 쓸 수 있고,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두 개 다 변수라는 거지. 그러면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돼? CA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고 V에 대해서 한번 미분해야 되겠지. 그러면 CA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면 DT VDC가 되고, 그리고 V에 대해서 미분하면 DT DV에 CA 곱한 거 이렇게 되죠. 이렇게. 자, 시간에 따른 볼륨을 우리가 오버롤 매스 밸런스, 모든 스페시스의 오버롤 매스 밸런스 식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선 이런 반응에서 매스 밸런스 식을 이렇게 세워 볼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반응기에 있고 초기에 M이라는 매스가 있고, 물론 믹싱을 하는 거예요. 믹싱을 하는데 V0라는 속도에 B가 이렇게 투입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때의 덴시티를 우리가 로 제로라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 들어오는 유체하고 여기 입구 쪽으로 들어오는 B를 담은 유체하고 여기에 A 반응물을 담은 유체하고 동일한 유체라고 하자고. 로 제로라고 하자고. 자, 그러면 우선 매스 밸런스를 세우면 매스 인 마이너스 매스 아웃 그리고 매스 제너레이션 그리고 매스 어큐뮬레이션 레이트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우선 매스 인은 m.0 이거는 어떻게 표현될 수 있지? 로 제로 곱하기 v0 로 제로 곱하기 v0 이렇게 쓸 수 있고, 빠져나가는 건 없죠. 이거 외부로 빠져나가는 건 없잖아. 없으니까 이거 0. 그리고 매스는 제너레이션 되는 게 아니죠. 이것도 0. 매스는 제너레이션 되는 게 아니지. 그러면 어큐뮬레이션 되는 속도는 dt dm인데 dt dm을 어떻게 쓸 수 있죠? 이 매스 질량 대신 dt d로 v 이렇게 쓸 수 있죠. 결국 식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부피를 우리가 V라고 하면 식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로 제로 V0는 DT D로 V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다 사용되는 솔벤트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면, 솔벤트가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로 제로하고 로하고 동일하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로로 없어지고 결국 B의 부피 유량 V0가 DT DV가 되는 거죠. 생각을 해봐. 이거 당연하지.
예를 들어서 시간에 따른 부피 변화가 이 속도에 따를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초기에 우리가 초기의 부피가 예를 들어서 얘가 5리터 있었어. 5리터 있었고 이 부피 유량의 속도가 1리터 per hour야. 그러면 1시간 있다가 어떻게 되겠어? 6리터 되겠지. 그러면 1시간에 따른 부피 변화는 1리터 per hour. 이렇게 되겠죠. 1시간 지나면 6리터가 되겠죠. 6리터. 그래서 이 1시간의 부피 변화량이 결국 이 부피 유량하고 동일한 거죠. 당연하죠. 당연해. 자, 그래서 컨스탄트 볼륨 플로우 레이트 V0일 때 우리가 t equal 0일 때는 v는 v0고 t equal t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계산을 하면 시간 t가 지났을 때 이걸 이 식을 위의 식을 적분하면 이렇게 되고 결국 t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v라는 거는 v0 더하기 스몰 v0 곱하기 t.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v0가 5리터 있었고 스몰 v0가 1리터 per 미닛일 때 1리터 per hour일 때 3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 8리터 되는 거지. 그지? 여기 5 집어넣고 1리터 per hour 넣고 3시간 넣고 이런 식으로 하면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시간 변화당 부피 변화는 결국 B의 부피 유량하고 동일하다. 자, 그래서 식을 마지막으로 앞선 식을 정리를 하면 아래의 V라는 거는 V dt V dc A 플러스 CA 곱하기 dt dV. 근데 dt dV가 V0라고 그랬으니까 얘 대신 V0 대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넘기면 식이 이렇게 되죠. 얘 대신 V0 이렇게 넘기면. 그래서 A에 대해서 몰 밸런스 식을 이제 정리를 하면 이 식에다가 나누기 V를 해주면 dt dCA는 RA 마이너스 V분의 V0 CA. 그죠? B에 대해서 몰 밸런스 식을 세워볼까요? B는 이제 세미 배치 리액터로 피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인플로우가 있지. 그리고 아웃은 없고 제너레이션은 RBV고 어큐뮬레이션 DT분의 DMB. 그래서 FBO 마이너스 아웃풋 없고 제너레이션 RBV는 DTDMB가 되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C는 부피분의 몰수니까 N은 농도 곱하기 부피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텀도 우리가 VCB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DTD VCB를 V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고 CB에 대해서 B의 농도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면 식이 CBV가 이렇게 되고 얘는 RBV 여기는 그대로 쓸 수가 있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간 변화에 따른 부피 변화 이게 V0라고 그랬으니까
얘가 뭐라고? V0죠. 그죠? 그래서 식을 V0 CB 플러스 DT VD CB는 RB V FBO 여기에 이제 부피를 나누면 이 식에다가 부피를 나누면 이렇게 되죠. 라지 V분의 V0 CB 그 다음에 DT DCB RB 플러스 V분의 FBO 이렇게 돼요. 식을 한 번 더 썼습니다. 그리고 이 FBO 대신 다시 V0 CBO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 볼게요. 그러면 DT, DCB는 여기 RB 그리고 V분의 V0로 묶어내면 CBO-CB 이렇게 됩니다. 식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CBO라는 거는 T equal 0일 때 일정한 유량으로 부피량으로 피딩되는 농도를 말해요. 피드에서의 농도. 근데 만약에 메인 탱커에 B의 값이 초기에 있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CBI로 이니셜 메인 탱크 B의 농도 이렇게 CBI로 쓰는데 이게 제로죠. 처음에는 순수하게 A만 있었으니까. 그래서 CBO랑 CBI랑 다른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돼요. C에 대해서도 밸런스식을 세워 봅시다. C에 대해서 밸런스식을 세워 가지고 C는 이제 인풋 없고 아웃풋 없고 제너레이션하고 어큐뮬레이션만 있죠. 그래서 시간에 따른 C의 몰수 변화는 RCV가 되고 그리고 얘는 우리가 반응식이 A 플러스 B가 C라 그랬으니까 C의 생성되는 속도하고 A의 없어지는 속도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NC 아까도 얘기했지만 농도라는 거는 부피분의 몰수니까 N은 C 곱하기 V 그래서 NC 대신 CC 곱하기 V 그리고 얘를 이제 CC에 대해서 C의 농도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고 그럼 V DT DCC 그리고 V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하고 그러면 CC 곱하기 VDC 이렇게 되고 근데 지금 계속 해왔던 게 시간 변화에 따른 부피 변화 이게 뭐라 그랬죠? V0라 그랬죠. 그래서 식이 어떻게 되느냐 VDTDCC는 V0CC 이렇게 되고 식을 한 번 더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 좌변은 이렇게 우변은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이제 부피로 나누어 가지고 DTDCC로 정리를 하면 DTDCC는 RC-V분의 V0CC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아이소서멀 오퍼레이션을 하는 세미 배치 리액터에 대한 몰 밸런스식들 ABC의 몰 밸런스식들은 이렇게 정의가 돼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나와 있지만 리퀴드 페이지 리액션이니까 콘스탄트 density,
컨스탄트 볼륨 이렇다고 생각할 수 있고, 메인 탱크 안에 A가 먼저 있고 이제 사이드 스트림으로 B가 이렇게 들어온다고 했을 때 A의 밸런스식 DT, DCA는 RA-V분의 V0CA, 그리고 B는 DT, DCB는 RB 플러스 V분의 스몰 V0 CBO 마이너스 CB, 그리고 C의 밸런스식은 DT, DCC는 RC 마이너스 V분의 V0 CC. 그리고 이 리액터 볼륨 여기 이 V 변화 같은 경우는 V0 플러스 V0T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그 농도, 시간에 따른 농도를 나타내는 예제가 예제 6-3입니다. 이거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면 알듯이 A, B, C에 몰 밸런스식이 미분 방정식으로 3개가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손으로 못 풉니다. 여러분이 폴리매스나 매틀랩이나 매스캐드나 이런 그 미분 방정식 솔버를 이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용을 해서 풀어야 되는 예제 6-3을 한번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고, 이로써 이제 6장 몰 플로우 레이트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가지고 반응의 크기나 시간에 따른 뭐 세미 배치 리액터, 그리고 CSR 스타트업 할 때의 농도, 이런 거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챕터 7장 그 속도 데이터를 어떻게 얻고 해석하고, 그 다음에 리액션 레이스의 파라미터들을 결정하는 방법, 그러니까 반응 차수하고 속도 상수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